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벌써 올해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월 한 달이 지나면 올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2024년 올해 계획대로 보내고 계신가요? 최경사 202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최경사 멤버 다 모였습니다. 먼저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저는 다시 감기에 걸렸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아, 진짜? 네. 지금 오늘은 약간 코맹맹이 오늘은 잘 못 느낌이 그래요? 못 느꼈는데. 그 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또- 왜 또 이제 멀리 하시려고 하나요? 갑자기 다 걸렸나요 또? 다 걸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 걸린 상태고 아기랑 저는 회복 상태고 늘 그렇듯 이제 근데- 익숙해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네. 자주 걸리네. 이게 네. 저희 엄마도 네. 기억이 다 왜곡되신 게 네. 저희 엄마가 저희 아기가 많이 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아기가 많이 울지? 막 너 키울 땐 안 그랬는데 이 얘기를 외할머니한테 하신 거예요. 또 외할머니가 무슨 소리냐? 걔야말로 누가 가장 많이 울었던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미화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안군. 네, 저는 뭐 특별한 것 없이 지각하지 않고 이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습네. 네. 바로 공격 들어오는데 라미.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기분 기다려봐. 조금 안 좋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네. 오늘은 그 뭐죠? 오하이오 뭐 이렇게 써진 옷을 오하이오 스테이트? 네, 아마 이게 그 NFL 팀일 겁니다. 근데 뭐 이 팀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집에 있는 거를 계속 입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노시스. 안군 눈이 너무 많이 붓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눈이 완전 팅팅 부었다고요? 부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뭐 요새 뭐 잠 많이 자나 보지 뭐. 네, 많이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감정적 변화 뭐 이런 거 없었고요. 네, 노시스는 별일 없나요? 네, 별일 없습니다. 네. 자, 그럼 2주의 댓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폴라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200회 때 저도 후원금을 보냈는데 이름이 잘렸나 봐요. 물론 오동나무님보다는 못했지만 저도 한켠에서 최경사의 200회를 소소하게 축하했었다는 점 알아주세요. 자, 안군. 네, 어떻게 된 거죠? 이름이 길어서 잘린 것 같습니다. 소개를 안 한 게 아니라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냈을 때 그 그 텍스트의 끝이 폴라였던 네,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오컬트 장르를 좋아해서 파묘는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봤습니다. 이 영화가 오컬트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재원 감독이 파고 있는 한우물 장르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 종교나 무속 신앙을 소재로 한 영화는 많이 보지 못했네요. 사바도 그랬지만 파묘도 처음 접하는 소재들이라 혼자서 매우 학구적인 자세로 영화를 봤습니다. 무서운 한국식 오컬트로는 드라마 손더 게스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묘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대살굿에 동원된 돼지띠 일꾼의 동티 AS가 잘 마무리된 건지 저만 모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동티가 마무리가 잘 안 된 걸로 저는 마무리가 그냥 됐나요? 뭐가 어떻게? 얘기가 따로 안 나왔죠. 따로 안 나오죠. 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나중에 뭐 덜덜덜 찾아가잖아. 찾아가는데 덜덜덜 하고 딱 끝나는. 네. 근데 그 후에 가서 뭐 뱀을 어떻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렇게 맥거핀으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힘들게 하실 것 같아요. 파묘는 지금 1000만 넘어서 지금 그 거의 한 달 1등을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 하루 1위를 내줬어요. 댓글 부대에 네. 하루 1위를 내줬다가 바로 그 다음날 댓글 부대에 반토막 나는 다시 1위 대단한 것 차지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가여운 것들은 저도 원작을 먼저 읽고 싶어서 영화 감상은 뒤로 미루고 듄2는 용암의 명당에서 봐야 한다는 강박에 자칭 듄친자이지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방송 진도보다 한참 뒤떨어졌지만 2주의 채경 생활에서 언급해주신 작품들까지 살뜰히 다 챙겨볼 생각입니다. 풍성한 문화생활 계획을 짤 수 있게 해주어서 늘 감사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가여운 것들은 이상하게 그 소설들이 읽고 싶어지시는 모양인지 원작을 읽은 사람이 많죠. 우리 중에서도 2명이나 있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네요. 예. 그 오키쿠와 세계는 계속 그 반응들이 이게 사실 상영관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나? 이제 IPTV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도 이렇게 무슨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글들이 이제 뒤늦게 보신 분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팟빵에 조안나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에피소드 많이 기다렸어요.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작품은 언급해주신 유명한 영화들 거의 다 봤지만 잘 안 맞았고 그나마 더 페이버릿이 가장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기대했던 영화인 가여운 것들은 일주일 새에 2번 봤습니다. 처음엔 화려한 미장센을 즐기고 두 번째는 엠마 스톤의 연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온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감상은 오묘한 게 실망하며 별로로 봤지만 또 그렇다고 재미없었던 건 아니다 입니다. 확실히 소설과는 다른 개별 작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원작을 보지 않고 갔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또 에피소드 듣다 격하게 동의한 부분은 자꾸 웨스 앤더슨 생각이 난다는 거였어요. 요즘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웨스 앤더슨이 만약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다시 다가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불호 포인트를 꼽자면 영화에서는 벨라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게 고드윈의 소식 때문에 오게 되는데 원작에선 이제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돌아옵니다. 소설 마지막 반전 부분을 아예 드러낸 것과 더불어서 차라리 벨라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벨라가 돌아오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벨라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채경생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키쿠와 세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편이 넘는 영화를 극장과 OTT에서 봤는데 오키쿠와 세계가 가장 좋았습니다. 극장에 걸려있을 때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너무 적나라한 비주얼과 사운드 때문에 힘들었던지라 고민하다가 결국 재관람은 못하고 유튜브에 사카모토 준지, 봉준호 감독님 2분의 대담만 찾아봤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내용을 거의 찾아보지 않고 보기 때문에 시작부터 당황했거든요. 다음 편이 올라올 때쯤엔 벚꽃이 만개하겠죠. 꽃과 함께 다음 영화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만개하려다가 갑자기 또 살짝 추워지는 바람에 한 소개 정도 앞에 조금 피고 말았고요. 지금 사실 여의도는 벚꽃 축제 기간인데 그런가요? 네, 안 펴가지고 그렇죠. 오키쿠와 세계 이제 저는 정말 여기 우리 최경사 멤버들한테도 그 오프닝 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철퍼덕 하고 떨어지는 그게 이제 흑백이라서 조금 그런 느낌은 덜한데 이 오디오가 굉장히 차지기 때문에 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네. 집에 가서 알아서들 보시고요. 그다음에 봉준호 감독이 이제 사카모토 준지 감독하고 이제 한 대담은 시네21에서 아마 추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네21에 유튜브로도 올라와 있으니까 보셨겠죠. 근데 본 감독이 요새 뭐 이 영화 GV도 하고 뭐 다른 영화 GV도 하고 좀 대외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하나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네. 워너에서 미키 세븐틴이에요? 세븐이에요. 세븐틴. 그걸 다음 내년 1월로 개봉을 2월인가 미뤘다는. 내년 1월로 미뤄졌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국내 활동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사실 원래 테스트에서 또 뭐 약간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다는. 올해 칸에서 프리미어를 하고 싶어 했죠. 네. 근데 그거 안 되고 1월이면 이제 약간 비수기인데 거기다 갖다가 약간 처박았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작비는 1억 5천만 달러가 들고.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은 곧 뭐 3번째 테스트 스크리닝을 한다라는 건데 아니 무슨 테스트 스크리닝을 3번씩이나 하냐. 이래서 지금 워너하고 뭔가 봉준호 감독 사이에 긴장감이 굉장히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봉 감독은 또 일본에서 무슨 애니메이션 기획한다면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선 혹시 작품에 애정을 버렸나 이런 생각마저 들고. 봉 감독은 근데 왠지 그래도 본격 한국 영화를 만들 때가 더 좋긴 했던 것 같아요. 애매하게 그 설국열차 같은 느낌보다는. 네. 다음이요. 다음 댓글은 선샤인 26님이십니다. 맥스님의 한 줄평 요란하다 재밌어요. 라미님과 안구님은 책 원작과 같이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노시스님은 시원한 웃음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방송 끝날 무렵 망구님이 베니스 황금사자상 이야기 해주셨는데 영화제 마지막 날까지 가여운 것들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편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했다고 하네요. 베니스 영화제 폐막식 전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국제 비평가 협회상을 받아서 이거 괜히 본상은 못 받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 이 끝까지 이름 안 불리다가 황금사자상 바로 전에 심사위원 대상에 불리더라고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기사를 이제 링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게 월드 오브 릴이라는 매거진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봤어요. 그 봉준호 감독이 세 번째 테스트 스크리닝을 한다는 거를. 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다음 댓글은 위드무비님이십니다. 아 참 그 댓글 그 댓글에 제가 힘입어가지고 아니 그 제목 재밌었다고 네. 인스타에 한 줄 평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러면 이 감독 이름을 갖고 뭘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기대되네요. 기대할 수가 없잖아. 나 이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 작품은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네. 뭐 다른 걸로 활용해가지고 하셔야죠. 하마구찌를 했으면 뭐 하나 있었는데 아이디어. 요란하다가 그 감독 이름을 이렇게 이용해서 한 거라는 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댓글 주신 거 아, 아닐까요? 그렇죠. 네. 뭐 점으로 뭐 계속 힌트를 주셨으니까. 네, 그래도 네. 여기서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요. 게 네, 맞습니다. 더 나을 그거요. 수도 예, 있어요.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를 줄여서 그리고 영화의 느낌을 좀 살려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되게 뿌듯해하셔. 되게 격앙되셨네요. 알아봐줘서 고마워. 댓글에 칭찬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딱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네, 위드무비님 댓글입니다. 이번 회차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여운 것들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봤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엠마 스톤의 연기도 탁월했고 기묘하면서도 화려하게 과장된 영상 미술도 볼만했어요. 영화 초반 고두인 박사의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지 아나? 이 대사가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3차 시리즈를 다 봤는데 완전 새로운 SF를 본 느낌이었어요. 중국 SF 작가에게 급 관심도 생기더군요. 인간과 우주, 다른 생명체에 대해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어서 좋았습니다. 추천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3채는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1편을 보다가 요거는 소설부터 봐야겠다. 꽤나 재밌는 흐름이어서 그 앞부분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는 1편을 보다 말고 지금 책을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막 시작했는데 3채 넷플릭스에서 책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지? 일단 책이 원작이 있으면 뭔가 이게 조금 앞부분 봤을 때 분위기가 막 후루룩 가는데 띄엄띄엄 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좀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 뭐랄까 조금 고급 지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조금은. 근데 그게 책을 보면 아마 설명이 좀 잘 되어 그럴 있을 수 것 있죠. 같은데 이게 그냥 넷플릭스에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일단 따라가면 되는 건가? 그냥 안군한테 물어보면 전화해서 물어봐요. 전화해서요. 그냥 그 앞부분 1편만 봐서 저도 뭐 뒷부분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입자 가속기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야. 근데 그게 아마 소설책에는 제대로 표현이 돼 있을 테니까. 네. 기생수는 올라왔어요? 기생수 아직 아직 안 걸로 올라왔어요? 아는데, 네. 갑자기 3채 하니까 난 왜 그 두 개가 엮여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캐정도르님께서 아마 처음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책영사 너무 재미있어요. 요즘 삶의 낙입니다. 최근 에피소드만 듣다가 옛날 것들도 조금씩 찾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 MBTI가 궁금해졌어요. 시간 되면 알려주세요. 2분기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마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잘 못 들으신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MBTI들을 얘기했었죠? 아니 안 얘기한 했나? 적은 없어요. 저희가 밝힌 네. 적은 없고 그냥 그래요? MBTI에 대해서 저희가 뭐 회식 때 회식 때 이야기를 저는 적이 한번 있죠. 언급했던 기억이 나요. 그 무슨 영화였죠? 제가 작년 최고의 영화로 뽑았던 저거 손가락 자르는
그 손가락 자르는 영화. 손가락 잘라가지고 그 집에 던져주는. 섬에서 그 이니시린 저기. 오벤시. 이니시린 오벤시 할 때 제가 그 한번 그 호불호가 강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음에 안 든 상황이 되면은 절연한다, 절교한다 하면서 맞아요. 막 그 관계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도어슬램 이야기하면서 제 MBTI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뭐죠? 네, 그래서 INFJ요. 아이유와 수지와 태연. 전화 있다. 라인업이. 네, MBTI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구는 뭐예요? 저는 INFP입니다. 하나 차인가? 두 개 차인가? 하나 차이. 하나 차이. P와 J. 저 배두나랑 같은. 네, 뭐 다 알고 있네. 막 네, 줄줄 깨고 있네. 저는 중학생 때 테스트했을 때는 ENTP가 나왔어요. ENTP 네. 의외다. 그러네요. 보통은 반대로 가는데 E에서 I로 갔네. 네, 두 개가 바뀌었죠. 저는 라미는 안군이랑 완전 반대라고 그때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ESTJ입니다. 강력한 관리자예요. 완전 반대예요? 강력한 관리자예요. 완전 반대. 네.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코니모지님이 INFP 아니신가요? 아니요. 꼬니모지님은 ISTJ입니다. 맞다, 우리 이야기했던 것 같다. 빡세게 STJ. 살고 있어요. STJ 삶으로. 애가 엄청난 훈육을 받은 것으로 예상이 돼. 저는 몰라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MBTI를 모르고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굉장히 한심하다는 눈으로 누가 뭔 소리야. 저 얘들. A형입니다. 별자리는요? 처녀자입니다. 어머, 다 나왔네 뭐. 성격 알겠어. 자, 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네.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 가벼운 것들 방금 보고 왔는데 바로 올라왔다고 감사하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셨고 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 얘기했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책 이야기 해주셔서 되게 반가웠다라는 얘기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추억의 책이죠. 네. 그거 벌써 한 15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참 인기 있었을 때가. 네, 이번 주에도 댓글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경사는 팟빵,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요. B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인스타 계정도 들어오셔서 최경사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트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스포티파이에도 굉장히 앱 저기가 많아요. 그 뭐죠? 팟캐스트들이 이건 어떻게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포티파이를 많이들 구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많이 구독하신다면 뭐 올리기가 어렵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볼 또 될 것 같아요. 자, 메일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북무비42@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2주의 후원 가야죠. 왠지 뭐 댓글이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번 에피소드에 후원해주신 구독자분은 2분 계십니다. 2분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위드무비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위드무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폴라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폴라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죠.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라미부터 갑시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3채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책영생활 아니고 문화생활인데 MLB 서울 시리즈를 다녀왔어요. 첫째 날에. 뭔 시리즈? MLB 서울 시리즈. 시리즈. 그 표값이 만만치 않은데 표값이 아니라 구하기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구해가지고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물론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기가 찾아가지고 신청 찬스를 쓰고 왔는데 첫날 이제 그 오탄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허수인 삼직 먹을 때 그때 본 거죠? 그게 첫날이었나요? 그러니까 서울 시리즈 네. 본 게임 말하는 네, 거죠? 네. 샌디에이고랑 네, 네. 붙었던. 거기서는 안타 쳤던 것도 같고.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본게임 때 본게임 때 갔었고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티처스 라운지를 엑스님이 추천해 주신 그 영화가 올라왔어요. 드디어. 어땠어요? 시리즈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별 결제를 해가지고 봤는데 저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죠? 네. 영화 괜찮아요. 그 영화 그 괴물 이후에 좀 비슷한 긴장감인데 봐야겠네. 되게 저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가 되게 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잘 끌고 가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한 번에 쑥 다 봤었어요. 독일 영화가 이렇게 만든다 되게 뭐라고 그랬지? 신선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할리우드의 그런 오락물하고는 또 다른데 그렇다고 아주 막 지루하거나 이런 느낌은 또 아니고 약간 스릴러 느낌도 있고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파묘 흥행에 힘입어서 오랜만에 곡성을 다시 비 오는 날들이 며칠 있었잖아요. 곡성을 다시 봤어. 제가 너무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 혼자 곡성 좀 보고 싶다. 나가주겠니? 거실에서 이제 애기 보고 있고 방에 몰래 들어가서 되게 재밌게 또 봤습니다. 그냥 같이 한번 봐요. 그 줄거리 다 아는 거잖아. 알지만 그 다시 볼 때 그 맛이 또 다르죠. 곡성은 진짜 최고 영화입니다, 진짜. 기억에 계속 휘발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날 비가 오는 날 곡성에 비 내리는 장면을 보는 건 또 다릅니다. 주기적으로 봐줘야 돼.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군. 저도 말씀드렸던 3체 1편보다 말았고요. 그리고 듄 그래픽 노블 2 보고 드니 빌레브 듄 2를 용화맥에선 못 보고 저기 영등포 아이맥스에서 봤습니다. 그냥 아이맥스에서 봤을 때 딱 한 파트를 제외하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이거는 용화맥에서 봤으면 좋았겠다. 그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래벌레를 타고 진격하는 진격해 오는 그 장면을 볼 때는 위에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는 너무나도 좋은 영화다. 그래요? 네. 너무 보고 싶다. 참 좋은 영화다. 그 맥스님이 지적해주신 이게 이미지로만 남는 영화 그 부분도 뭐 공감이 되면서도 애초에 이 감독은 이 서사나 그런 부분이 1편에서부터 그렇게 막 친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편에서의 이런 모습은 저한테는 충분히 납득 가능했고 혹 만약에 영상관 아이맥스관에서 못 본다면 사운드 특허관에서 보시라. 사운드가 생각보다 커서 좀 사운드를 좀 빠방하게 즐기는 것도 이 듄 2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1편에 비하면 한스 짐머가 굉장히 그 소리를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죽였다는 게 뭐 볼륨을 낮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1편에는 음악이 좀 너무 도드라진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2편에는 그런 느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를 잘해요. 확실히 어느 순간부터 어쨌든 캐릭터성이 뭐 변화하든 어쨌든 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의 이 관객 그 영화 안에서의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준다는 게 대단한 실력을 가진 연기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그 밥 딜런 영화 찍는다고 계속 맞아요. 나오던데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티모시 샬라메가 네. 어디서 본 것 같네요. 티모시 샬라메는 확실히 이번 그 듄 시리즈를 통해서 조금 다른 배우로 약간 조금 더 상업적인 것도 할 수 있는 배우로 좀 거듭나는 것 같아요. 원카. 원카보다는 이게 훨씬 원카는 조금 별로 이렇게 연기가 막 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잘 묘사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기 노시스 이거 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아직 안 봤어요? 적당히 알아먹는 게 왜냐면 제가 들어가서 잤어요. 너무 피곤한 날 봐가지고 다시 볼 예정입니다. 사운드관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시스. 제가 정말 요 3주가 너무 바빠가지고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지만 그 제가 그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지상파 3사의 총선 뉴스를 열심히 모니터링을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요. 뭐 할 말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뉴스들 다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또 했던 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역에서 저출생과 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관련한 논문을 많이 읽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다. 심각하다. 저출생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제 화두가 될 것이고 대입도 영향을 줄 거고 부동산도 영향을 줄 거고 학교가 지금 차례대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막 많이 나온 뉴스가 유치원 자리에 양로원 들어간다 막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연령대가 점점 이제 시간에 가면서 이제 지금은 또 초등학교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서울 내 뭐 주요 그 거주 지역에서의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 4, 5년 안에 중학교들이 또 대폭 줄어들 거라고 하네요. 뭐 하여튼 그런 인구 변화와 저출생이 가져올 3, 40년 후에 우리 사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또 비관적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출생에 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가요? 해결을 하겠다는 즉 잘못됐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하고 있는 공부가 여성학이다 보니까 이 저출생을 지금 이렇게 국가가 뭐 3조, 2조 하면서 뭐 이렇게 예산을 막 부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이제 그만하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지금 비슷한 신흥 그 뭐라 그러죠? 동아시아의 그 같은 그 발전 사항을 보이고 있는 대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대만이랑 자주 비교하거든요. 사회가 거기에서. 근데 대만보다 우리의 저출생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여기에 되게 포커싱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단 나오는 결론들이 그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 여성의 노동이 그에 대한 대우가 많은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문제여가지고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모든 연구들이 근데 제가 찾아본 최근 뭐 2021년, 22년, 23년 연구들을 보면 그 학자들의 그 기저에는 다 이제 이건 근데 끝났다라는 좀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보려 해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뭐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학자들 경우에는 논문에서 쓴 게 아니라 뭐 세미나 같은 자리에서 말한 건데 이미 100년 안에 한국은 끝났다? 뭐 그런 아주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걸 모두 예상했는데도 아무것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지경까지 와버렸다에 대한 좀 뭐랄까 무기력함이 좀 학자들 사이에서 팽배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글들을 읽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퇴근하고 싶네요. 자살률 1위, 근데 출생률은 끝에서 1위.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가 가고 있죠. 뭐 출생률은 뭐 딴 데서도 다른 나라도 다 떨어지고 있긴 한데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고 아까 노지스가 얘기한 대로 뭐 해결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심각하긴 하죠. 모르겠어요. 아주 다양한 시각에서 놓고 보자면 출생률이 떨어지는 게 꼭 나쁜 일이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 굳이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인구가 너무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지구상에 뭐 사실 없어지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출생률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에 잠겨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참 이 출생률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돈 쏟아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이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중에 하나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심각하죠, 사실은 너무나.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진다. 죄송합니다. 네. 예, 저도 본 영화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신작이죠. 개봉했죠. 이번 주에 개봉을 했고요. 이틀 만에 만을 넘어서 이야. 상당히 예술 영화 치고는 대단하다. 저희가 확실히 영향력이 있나 봐요. 왜요? 하마구치 류스케를 키워줬어. 얼마나 많이 다뤄줬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 다루는 거죠? 네. 이번에 다뤘어야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약간 조금 최근 이슈가 된 안군이 해명할 필요가 있나요? 최근 말이 이슈가 많아지네요. 최근 이슈가 되는 프레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네네. 이미 그러니까 맥스님은 네.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제가 막 요걸 얘기하니까 그래 이참에 그러면 몰아가자. 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안군 한번 벼랑 끝에서만 떨어뜨려보자. 무슨 말이죠? 요즘 프레임이 문제입니다. 프레임이. 자,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 저는 뭐 영화 봤는데 그 하마구치 류스케의 뉴 챕터가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분량은 얼마나 되나요? 분량이 또 짧아요. 게다가 아주 좋죠. 1시간 40분? 오. 여태까지 막 3시간씩 하고 너무 그랬는데 좋은데요? 너무 좋죠. 하여튼 그 하마구치 류스케의 뉴 챕터가 열린다. 이런 걸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전 예매가 많아서 이틀 만에 만을 넘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장윤현 감독이라고 이름 익숙한데? 익숙할 수밖에 없죠. 접속의 감독이니까. 접속. 텔미 썸띵. 맞아요.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감독이 장윤현이길래 이게 동명이인인가? 누구 나오는 거죠? 배우가 제가 이무생과 추자현. 네. 미스터리 로맨스입니다. 미스터리 로맨스. 로맨스 스릴러 로맨스? 미스터리 로맨스 영화고 저예산 영화예요. 기획작비가 뭐 한 6억? 굉장히 저예산 영화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꽤 재미가 있어요. 로맨스 영화로 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미스터리가 들어오고 또 끝에는 약간의 그 굉장히 찡한 반전이 기대하는 아주 장르를 막 섞어놔가지고 좀 잡탕밥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연기를 또 잘해. 이무생 씨가 연기를 또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민덕회도 나오고 이무생, 노량리도 나오고. 이무생 로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무생 로랑. 이무생 로랑이라는. 그러나 뭐 강추할 만한 영화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댓글 부대. 요건 좀 실망. 그 감독이 그래도 전작이 앨리스. 이정현 나왔던 거. 네. 그 영화는 좋았어요? 그 영화로 괜찮은데? 그 뭐지 신인상을 휩쓸었잖아요. 이정현 씨도 저기 연기상 많이 타고.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 어쨌든 이거는 그 첫날의 관객으로 1등을 하고 다음날 반토막 났다. 그냥 크게 대충 말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지만 듭니다. 우리 손석구 배우 나오지 않나요? 손석구 진짜 여기저기 지금 홍보하려고 유튜브 다 나오죠. 다 나오던데. 전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DP 때 손석구가 그나마 제일 낫다. DP 말고 보신 거 있으신가요? 범죄도시. 그것도 범죄도시. 괜찮았네. 범죄도시도 괜찮았네. 해방일지 안 보셨어요? 그걸 안 봤어요. 그거 봐야 되는데. 멜체 보셨나요? 그 뭐예요? 멜로같이. 그거 안 봤죠. 가장 공개 좋은 캐릭터로 평가받는 두 개를 안 보셨다니. DP와 범죄도시 중에서는 DP가 좋죠. 네. 저는 댓글 부대라고 해서 제 기대가 아마 뭔가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댓글 사건들을 관한 굉장히 그랜드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주 미니멀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소설이 원작 아닌가요? 소설 원작. 장강명. 네. 장강명 그 책을 한 거예요? 맞아요. 책을 못 봐가지고 뭐 어느 정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키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그 행복한 라짜로? 들어봤는데요.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 진짜 대박이에요. 꼭 라짜로? 보세요. 네. 나도 그 영화 때문에 보러 갔는데 그 영화는 못 봤지만 이 영화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작아지고 내용이 사실 잘 생각이 안 나. 봤다고 할 수 있나요? 해도 되나요? 소개를 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걸 아주 묘한 그 여태까지 본 적이 일어났을 때의 분위기인가요? 자면서도 느껴지는. 자면서도 느껴지는 그런. 이거 안군도 굉장히 좋아할 영화 같고 아니 근데 나는 독특해. 안 봤는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 굉장히 독특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드라마와 약간의 판타지와 막 이런 게 막 섞인 하여튼 괜찮은 영화 같아서 원래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한번 관심은 가져보시라 하고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막 댓글 남겨주세요. 너무 웃기고. 도굴꾼 얘기 맞나요? 맞아. 근데 이게 그냥 도굴꾼이 아니야. 그 이탈리아에 리투아니아인이 살았던 그런 이탈리아에는 로마 시대 전이거든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 정도면 보셨는데요? 그 공동묘지 신혼만 보고 가신 거죠. 신혼만 보고 가신 거죠. 이 공동묘지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동묘지가 아니라 그 동동묘지로 도시를 꾸미는 거예요. 그 옛날 리투아니아인들이 그렇게 했대. 근데 여기를 이 주인공이 그 밑에 뭐가 있는 거가 어떤 영적인 느낌이 와가지고 그걸 파라 그러면 그 파면 거기에 막 그 도굴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히메라 옛날에 그 있잖아요. 맞아. 분장 이상하게 그래. 같은 말이야? 이탈리아판 파묘라는데요? 맞아. 그러네, 이탈리아판 맞아요. 파묘야. 좀 네 그렇게 얘기할 거 그랬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괜히 장황하게 이렇게 생얼명을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마더스라는 영화입니다. 마더스 오브 인스팅트 인스팅트 오브 마더스인가 원제가 그렇고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 그 앤 해서웨이와 제시카 차스테인 그러니까 아카데미 그 여우 주연상과 여우 조연상 라인업인데 연기가 다 했다 진짜. 와, 이거 라미 이거 볼만하다. 이거 엄마들 어린 아이를 가진 그건 좀 약간 근데 트라우마 있어서 그러게요. 그 설명은 좀 신호비 좀 그러네요. 그 설명은 좀 빼고 어쨌든 그 연기가 두 사람이 와 정말 잘한다. 그리고 그 패션 1960년대에 미국의 패션들이 네. 와 우와 쩔어 그냥. 이거를 볼 걸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패션들이 너무 훌륭하더라고. 신혼만 봐도 재밌겠는데요? 재밌어요. 영화도 1시간 반짜리야. 영화도 짧고 영화도 신업 너무 좋고. 진짜 좋은 영화네. 네 그리고 쿵푸 팬더 얘가 다시 4가 개봉을 합니다. 너무 보고 유니버설인데요. 싶어요. 쿵푸 팬더가 재밌죠. 나 처음 봤는데 의외로 처음 봤다고? 처음 봤어. 모든 것을 처음 봤다고? 모든 쿵푸 팬더 중에 처음 봤어요. 와 1, 2, 3편 다 재밌는데요. 다 재밌어요? 네. 쿵푸 팬더는 늘 실망을 시키지 않았어. 그래요? 딱 그냥 그 느낌이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4편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네. 내가 자면서도 그러잖아. 1, 2, 3편 안 보고도 왠지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 무슨 소리야? 하여튼 이것도 재밌어요. 쿵팬더가 의외로 되게 귀여운 캐릭터더라고. 대놓고 아예 캐릭터를 대놓고 모르셨군요. 귀여운가요? 대놓고 귀여움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네. 마카오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한 10몇 년 전에 거기 가면 무슨 그 호텔 로비에서 그 쿵푸 팬더랑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막 쇼를 해요. 쿵푸 팬더 등치를 해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 네. 근데 우리 딸내미 깜짝 놀랐지. 쿵푸 팬더에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갑자기 뒤를 돌아섰는데 쿵푸 팬더가 앞에 떡 서 있으니까 쿵푸 팬더 크잖아요. 그렇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쿵푸 팬더. 올해 그 유니버설 라인업이 보면 그게 있잖아요. 미니언즈. 네. 미니언즈도 의외로 지난번에 봤는데 되게 재밌더구만. 미니언즈 재밌죠. 미니언즈 흥행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가요? 하여튼 이것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영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올해 오늘 책경사의 선택. 이것도 처음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영화를 내 살아생전에 보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을 봤습니다. 안군 기동전사 본 적 있어요? 저는 건담은 좋아하지 않아요. 또 취향이 이러네. 있구만. 네. 스테디셀러잖아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한 편도 안 봤어요. 만화도 안 봤어요? 만화도 안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겠구만. 그럼. 네, 로봇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봐요. 크리처물은 좋아하지만 로봇은 좋아하지 않는다. 혹시 그 노시스는 이거 기동전사? 아니요. 저도 안 보고 좋아하지 않는데 늘 메가박스에 장기간 상영하고 관객이 많이 들어. 자 이거 라민 봤을 것 같아. 만화. 아니요, 저 안 봤죠. 안 봤어요? 네. 건담을 건담을 모은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재미가 만화를 없네. 볼 정도로. 어쨌든 이거를 처음 봤고 진짜 이게 올해 일본에서 1등인가 했어요. 작년인가? 일단 도대체 왜 이렇게 1등인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메가박스 코엑스에 MX4D라고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아마 생긴 모양이야. 그래서 4D도 처음 가봤어요. 4D도 아예 처음 가신 거예요? 4D도 처음 가보고 기동건사 전담은 당연히 처음 봤고 어떻게 4D가 앞으로는 안 볼 거지만 그 건담의 4D는 뭔가요? 막 로봇이 치면 와서 나오나요? 그냥 뭐 로봇이 막 지들끼리 막 총 쏘고 그럴 때 그냥 들들거리는 그 바람 좀 나오는 정도 뭐 그 정도. 예. 근데 하여튼 뭐 처음 해봐서 신기하긴 했어요. 야 근데 나 기동전사 건담은 이게 거의 안 졸고 봤거든요. 앉았다고 안 졸 보면 수밖에 없죠. 그렇긴 한데 살짝은 졸리긴 했어 그래도. 근데도 한 절반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애초에 세계관 어쩔 수 자체를 와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기동전사 건담이 이렇게 야한 영화인지 몰랐어. 야해요? 이 선정적 관심이 가는데요. 스피디한데. 어떤 점이 야하다는 엄청 거죠? 선정적이야. 그림도 야하고 로봇이 야한가요? 아니 그 로봇 조종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썸띵이 이러는데 은근히 그 일본 전혀 몰라가지고 건담 저도. 쪽은 나도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지 않았어요. 처음엔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무셨다가 스즈메 문단 속에서 약간의 그 일본 사람 특유의 그 네. 그 승가이 마코토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 약간 아. 약간 이렇게 가지.
그런 게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그 거의 엔딩 부분에 가서는 와 이거는 거의 뭐 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애정씬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정씬은 안 나오는데 애정씬이라고 해봐야 막 키스 정도인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주인공의 그 그림과 아, 그 그러니까 그림체나 둘이- 그런 게 둘이 좀 막 야릇하다. 둘이 그래 그게 더 약했다. 야릇하다. 아. 그 약간 근데 거의 뭐라고 설명하기 힘드네. 대작이네요, 대작. 반드시 봐야겠네요. 잠을 절대 네. 안 오게 하는. 거의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선정적이다고 할 정도 싶은 정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맥스가 절반을 못 알아먹었지만 자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이제 알겠어? 이 모든 미스터리가 있었다. 풀렸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희 2주의 책영사 여기까지였고요. 자 저희 메인 코너죠. 책영사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202회 책영사의 선택은 제가 아주 짧게 우리 선택 배경을 노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이 목소리가 오늘 토요일 아침이라 잘 안 나오는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안궁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아 근데 이게 아까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책영사의 선택은 고질라 곱하기 콩 뉴 엠파이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랬으나 안군이 워낙 이 시리즈를 고질라를 안 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수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믿어. 사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걸 하고 싶은 찰나에 요때 아니면 요거 한번 털어먹고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하자 라는 식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다. 더 이상 고질라 영화가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시리즈의 끝인가요 이번이?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책영사에서 예전에 덤보도 다뤘는데 이거를 왜 덤보도 못하냐. 다뤘는데 이거 왜 준비해봤어. 못할까? 준비해왔어. 이 멘트를 근데 이미 모든 준비한 준비가 돼 멘트가 있어. 방언올이야. 방언 방언올. 스타일 아니거든. 왜냐면 이 영화는 아까 그 라민네 오시자마자 저를 좀 떠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봤냐고. 아니, 그랬을 너무 때 궁금한 거예요. 나도 영화 보는 내내 안군을 생각해. 안군. 근데 안군. 그런 건 한번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됐어. 젊을 때 저희 바람도 봤어요.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책영사의 선택 아니었으면 아마 내 봤을 것이다. 평생 안 볼 영화다. 바람바람은 좀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근데 이병헌 그 감독 취향이 달라서 선택을 안 할 영화인데 근데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랑 별개로 요런 영역도 있다라는 걸 경험하는 측면에서 덤보만 준비해온 줄 알았더니 바람 언제 영화인데 심지어 라미도 안 할 때 영화 같은데 나 비좁은데 재밌는데 그거는. 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고질라 영화라고 해서 쉬울 것 같지만 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요. 약간 기동전사 건담처럼 뭔가 이렇게 있다고. 세계관이 좀 있죠. 있어야 네. 되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안군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군한테 들으시고 저는 그냥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알고 안군의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킹콩 시리즈와 고질라 시리즈가 합쳐진 거죠. 네. 킹콩이야 이제 근데 저는 사실 고질라가 더 오래된 줄 알았더니 킹콩이 더 오래됐더라고요. 맞습니다. 킹콩이 이제 1933년에 할리우드에서 시작한 유서 깊은 정말 괴수 시리즈인 거고요. 고질라는 킹콩을 오히려 보고 1954년에 일본의 도호 영화사에서 제작한 괴수 영화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잘 됐는데 너무나 잘 돼서 후속인 이제 고질라의 역습을 나오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괴수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오히려 킹콩보다 더 떠오르는 그런 영화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질라가 이제 그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라는 거 이게 그 손바닥 프린트하고 찍는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건데 여기에 그 등록이 된 50년 시리즈 50주년을 맞아가지고 2004년에 등록이 될 정도로 근데 이렇게 등록된 게 일본의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 남긴 게 고질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캐릭터예요. 네. 그리고 일본 특촬물의 원조다. 이 특촬물의 원조라는 거는 이제 54년에 나온 고질라가 이게 무엇이냐면
수트 애니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쫄쫄이 슈트. 수트 이게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트를 입고 네. 수트를 입고 연기를 하는 거 사람이 그 네. 괴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미니어처 세트를 만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애니메트로닉스 뭐 등등의 기법을 써서 하는 일본 특촬물의 원조이긴 하고요. 킹콩은 처음에는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도지라는 그거를 보고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근데 돈도 없고 예산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일본 특유의 특촬물로 촬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괴수가 서로 따로따로 가다가 워낙 그 양쪽에서 다 인기가 있으니까 1962년도에 드디어 킹콩 대 고지라라는 영화로 첫 번째 고지라 시리즈 킹콩 대 고지라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가 1962년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또 엄청 오래된 거죠. 이게 고지라 시리즈 사상 최초의 컬러자 와이드 스크린 영화라고 해요. 이게 당시에 1,10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인기인 거죠. 요 수치가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킹콩 대 고지라 아니요. 그러니까 고지라 시리즈 중에 아. 가장 많은 관객이 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몬스터버스라는 개념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몬스터 플러스 유니버스죠. 여기서 몬스터는 고지라하고 킹콩 그리고 뭐 버스터는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게 그 워너브라더스하고 레전더리 피처스가 같이 기획한 괴수 영화 시리즈이자 시네마틱 유니버스고요. 이게 2014년부터 전개가 되고 있고 고지라 대 콩 이게 그 아까 62년에 나온 거는 첫 번째 거고 그다음에 몬스터버스 시리즈에서도 네 번째 작품으로 이 고지라인 콩이 또 개봉을 했었어요. 예. 2021년에 개봉했죠. 2021년에 이게 59년 만에 영화 속에서 다시 맞붙게 된 거죠. 그렇게 됐었고 레전더리 픽처스가 바로 이 제가 아까 2주의 청해성에서 말씀드린 기동전사 건담을 실사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넷플릭스에 방영될 예정이니까 그때 나오면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뭔가 좀 복잡하게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킹콩 시리즈가 있고 고지라 시리즈가 있는데 킹콩 시리즈가 먼저 나왔고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고지라 시리즈가 나온 거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워낙 유명한 괴수들이니까 고질라 대 콩이라는 영화가 그것도 이미 62년에 나왔었고 그 두 괴수 시리즈를 합쳐 가지고 레전더리 워너브라더스가 새로 꾸며 나가고 있는 몬스터버스 시리즈가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 고지라 곱하기 콩 뉴 엠파이어가 나왔다. 요 정도까지 알고 안군의 비하인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준비하려고 했던 흐름이랑 거의 유사해가지고 네. 거기에 살을 붙이는 네, 걸로만 네, 생각해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맥스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이 고질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왜 고지라라고 하지?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원래 이름이 고지라입니다. 그 크게 두 가지 썰이 있는데 고릴라 더하기 고래가 일본어로 쿠지라거든요. 그래서 고지라다. 그리고 그 당시 영화 개봉할 때 그 토의 직원 중에 별명이 구지라라고 있었대요. 그것 역시 고릴라와 고래의 합성어였는데 요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 썰 중에 가지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튼 일본에서 개봉했을 때의 이름은 고지라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는 갓질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토호가 그렇게 했대요. 맞습니다. 이름을 갓질라라고 붙였대요. 이 신과 같은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갓이라는 일종의 명칭을 붙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고질라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에 고질라 영화가 수입된 게 롤랜드 에머리 판 영화였어요. 사실 얘는 고질라 시리즈 중에서 고질라로 안 보고 그 아마 80년대일 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90년대인가요? 네, 걸 겁니다. 음. 너무 바다 이구아나를 닮아서 질라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그때 이름을 번역할 때 미국 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갓질라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혹은 일본의 그 명칭인 고지라를 가지고 와도 됐는데 애매한 고질라로 번역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고지라 시리즈에 다 고질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그걸 이미도 씨가 번역했다고 이미도 씨가 욕을 넣어먹고 있더라고요. 고질라라고 했다고. 여튼 그런 상황이고 맥스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지라는 1954년 처음 탄생했습니다. 요때 영화의 시놉시스를 간단히 말씀드려야 이 고지라가 어떤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그러니까 첫 영화 시놉은 요러합니다. 태평양에서 계속 선박들이 조난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당시 수소폭탄 실험의 방사능에 의해서 되살아난 거대 생물 고지라 때문인 걸로 밝혀지는 거죠. 이 고지라에게는 막 그 일본이 엄청나게 무기를 쏟아 부어도 근대 무기가 전혀 통하지 않고, 그런데 이 고지라는 막 도쿄까지 상륙해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고지라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가가 요 영화 내용인데, 이 시놉을 보면 알겠지만 이 핵무기 혹은 원자력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공포심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고지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화가 개봉한 게 1954년이고 1946년 7월에 비키니 섬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요때에 요 핵실험으로 인해 피폭당한 어선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핵무기에 대한 이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피폭당한 어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서 이 방사능, 원자력, 핵무기에 대한 공포의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컸고 그것을 고지라라는 괴수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화 1954년 영화를 보면 고지라가 공포의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커요. 실제로 그래서 로튼 토마토에서는 고지라를 호러 영화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렇게 만들어진 고지라 영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당시 1,000만 명 가까운 관람객 기록을 하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400억엔 가까운 월드 박스 오피스를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1955년 바로 이듬해죠. 이듬해 후속작을 만들어 다른 괴수와의 결투를 넣어서 고지라의 역습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킹콩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냐. 맥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킹콩이 가장 먼저 1933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 고지라가 흥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콩이라는 이 헐리우드의 대표 괴수가 있으니 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토호에서 킹콩의 제작사인 RKO에다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킹콩 대 고지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토호에서 먼저. 네. 그게 1962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1,120만 명이 관람했고 재개봉까지 합쳐서 현재 관람객 수치가 1,255만 명인데, 이 수치는 아직까지도 고지라 시리즈 중 최고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고지라 vs 괴수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공포의 대상이고 그 굉장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괴수였다면, 이 시리즈 이후부터는 인류로부터 고지라가 나쁜 괴수로부터 지켜주는 히어로, 그리고 방사능을 먹는 괴수 이미지로 뒤바뀌게 됩니다. 언제부터? 요 3편 고지라 킹콩 대 고지라부터요. 그래서 사실 1편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올드 팬들이 많이 있어서 시리즈가 거듭해 나갈수록 원래 공포 이미지가 너무 흩어지고 있다. 너무 이 괴수 대 괴수 싸움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라고 아쉬워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라이선스를 따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현재까지 고지라 시리즈가 총 34편이 있는데 이 중에 미국에서는 총 5개의 작품, 이 몬스터버스에서 5개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계속 여러분들께서 공격을 하셨지만 이렇게 5편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흥행이 잘 돼요. 2014년에 처음 개봉한 고질라가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해도 되겠는데 해서 고질라로 끝날 수 있는 그 작품이 몬스터버스로 커지면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가 2019년에 개봉을 하죠. 근데 이게 망해요. 그래서 몬스터버스 망했나 보다 하고 마지막으로 고질라 콩을 2021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게 또 잘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온 고질라 엑스 콩 뉴 엠파이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영화 제작비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 3,500만 달러.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4억에서 4억 5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번 영화가 잘 된다면 몬스터버스가 더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과연 이번 영화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일본 토호에서 고질라 -1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평이 자자하거든요. 이게 아카데미에서 특수효과상 받았나요? 맞습니다. 나는 이번에 하는 게 그건 줄 알았어. 특수효과상 국내에 받은.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왜 안 가지고 오는지 아마도 뭐 이게 일본 전후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어서 국내에서 좀 개봉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평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내용을 혹시 알아요 좀? 사실 요 영화는 -1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양이 아닌 고지라로 인해서 음으로 간다라는 식의 신호를 담고 있는 것 같던데 조금 특별한 지점은 초대 고지라가 나온 게 1954년이잖아요. 이게 고지라 시리즈에서 약간 암묵적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는 안 다뤄요. 1954년 이후만 다루는데 요번 고지라 -1이 최초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47년을 배경으로 만들어서 일본에서도 약간 센세이션하다라고 집중을 했는데 괜찮게 나오니까 되게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 어떻게 개봉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이 맥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스카를 수상하면서 피터 잭슨의 킹콩에 이어서 괴수물 영화로는 두 번째로 오스카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피터 잭슨의 킹콩은 뭘 받았죠? 이게 그러니까 시각 효과상, 음향 편집상, 음향 효과상을 받았네요. 본상은 3개나 못 받았네. 받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나무주연상을 받을 영화는 아니고. 자, 모쪼록 저와 안군이 설명한 장황한 이 설명이 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자, 그러면 저도 뭐 줄거리는 대충 기억은 나요. 이 영화에. 근데 줄거리가 뭐 어려운 영화가 절대 아니고 간단해서 뭐 깊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라미님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어제 새벽에 준비를 했더니 조금 피곤해서. 라미의 신업입니다. 네, 이번 영화가 도대체 이전 작들이랑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질라랑 콩이 한 팀이다. 결국에는 이들의 공공의 적이 등장할 거고 그들이랑 대차게 싸우는 게 줄거리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공공의 적이 뭐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네. 나이가 안 잤는데 잤나?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가 공공의 적이 그래서 이렇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상세한 줄거리를 준비해온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 설정이야 이게. 캐릭터에 충실하네요. 이제 고질라와 콩 같은 거대 괴수들이 살아가는 영화 속 세계관에서는 이제 속이 텅 비어 있는 지구 중심에 할로우어스라는 또 다른 맞다. 세계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안군이 그걸 설명 안 해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지구 공동설을 기반으로 만든 거죠. 그게 중요해, 네. 중요해. 그래서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할로우어스는 또 여러 공간으로 이어져 있고 다양한 생명체가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수들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비밀 단체가 바로 모나크입니다. 이전 편이 이제 고질라 vs 콩에서는 거대한 전쟁을 둘이 펼쳤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영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고질라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깊은 동면을 취하는 중이었고 콩은 할로우어스에서 평화롭지만 때때로는 동족을 찾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질라는 잠에서 깨어나서 원자력 발전소를 갑자기 습격을 하고 괴수들을 공격하면서 마치 곧 전투가 일어날 것처럼 전투에 대비해서 방사능을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콩과 소통하는 이위족의 마지막 남은 소녀 지아도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상한 신호를 반복해서 접하게 돼요. 이 이상한 신호와 괴수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모나크 팀은 할로우어스로 탐사를 떠나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이 신호는 아직 남아있는 이위족의 구조 신호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아만 신호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위족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피해를 본다면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뭘 피해를 봐? 그 지역으로 괴물이 네, 스카킹이 이제 이위족이 있는 곳까지 와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옵니다. 그 이야기 기다려보세요. 그 사이 콩은 할로우어스의 또 다른 세계에서 자신의 동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리를 따라가 보지만 스카킹이라는 흉폭한 성격의 고대 유인원이 동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부리고 있었습니다. 콩은 자신이 생각한 그 모습과 다른 동족들의 모습에 이 스카킹을 처단해 보려고 하지만 고대 괴수까지
한 마리 부리고 있는 우두머리 스카킹을 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상을 입은 채 후퇴를 하는데 이 틈을 타서 스카킹이 지상세계까지 올라와 할로워스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앞서 이위족이 보낸 신호 역시 이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채고 보낸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결국 스카킹을 무찌르기 위해 콩은 고질라와 힘을 합치고 지상에서 괴수들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물론 인류를 구하려는 건지 지상세계를 모두 부수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괴수들의 굉장한 전쟁 끝에 결국 콩과 고질라, 인류 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동족에게 돌아가는 콩과 다시 동면에 빠지는 고질라를 비추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야. 이제 무슨 영화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준비해서 이 부분 딱 준비했죠. 아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네. 빌런도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 네. 다행입니다. 자, 다들 그 킹콩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뭐 킹콩이든 고질라든 앞에서 전작들을 아마 안구는 계속 봐왔을 거고. 네. 노시스나 라미는 뭐 혹시?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고질라를 좋아합니다. 아, 고질라 진짜? 팬이에요. 뭐 의외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거 좋아하잖아. 앞에 시리즈를 다 봤고. 진짜? 아니 몬스터버스 시리즈를 다 봤다는 거예요? 아 몬스터버스. 네, 옛날 것까지 보지 못했고 아마 옛날 거는 어디서 해주는 거를 지나가면서 볼 수는 있었을 텐데 정확히 기억은 TV에서 옛날에 해줬던 것 같아. 막 그 고지라가 첫 번째 나온 거는 그 흑백이에요 영화가. 해줬던 뭐 것 같아요. 꾸물꾸물거리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얼핏 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 뭐 이번 편도 뭐 최악이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핑크 콩은? 고질라 너무 예뻐. 킹콩은? 그다음 콩은 그 스컬 아일랜드 전에 나왔던 킹콩도 봤죠. 피터 잭슨의 킹콩도.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좀 접한 편이에요. 저는 피터 잭슨 킹콩 말고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 피터 잭슨 킹콩을 안 봤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킹콩을 좋아하진 않아요. 고지라만 좋아하는구나. 털 달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약간 킹콩은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계는 왜 좋아했어요? 경계선인가 경계선. 그거는 헤어리한 아니 크리처잖아요. 그거는 그쵸. 근데 크리처를 좋아해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의 작품성을 높게 평가하고 알리 아빠시의 연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이름. 네. 알겠습니다. 저도 킹콩은 아마 그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던 뭐 되게 오래된 킹콩, 아마 스톱모션 클래식. 애니메이션 킹콩 뭐 이런 것들은 그냥 TV에서 본 것 같아요. 옛날에 해줬을 것 같아. 네. 그 워낙에 유명한 영화라 그냥 이렇게 해준 것 같고 저도 그 나오미 와츠가 나오는 킹콩, 피터 잭슨의 킹콩은 봤습니다. 그건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 나오미 와츠가 또 워낙에 연기도 그쵸. 잘하고 이제 잭 매력적으로 블랙도 나오죠. 잭 블랙은 생각 안 나고 나오미 와츠밖에 생각 안 나. 나오미 와츠. 피터 잭슨도 나올 걸요 아마. 아 그래? 피터 잭슨 네, 나와 영화에서. 거기? 네. 본지 오래돼가지고. 2005년도 영화예요. 그러니까 얼마 된 거죠? 20년 된 거죠. 네, 20년. 이야, 진짜 오래됐네. 이 영화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어떤 뭐랄까 킹콩과 이 인간 간의 이 정서적 그쵸. 교감을 그쵸. 굉장히 극대화시킨 맞아요. 네,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F인 들고. 것 같은데. 어? F 같은데. F가 뭐예요? MBTI요. MBTI. 그리고 고지라는 못 봤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네. 자 그럼 오늘은 누구부터 총평부터 우리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그래도 좀 고지라 좀 반. 네. 남이부터. 예. 네. 그 핑크 고지라가 완전히 꽝이라는 얘기가 그래요? 있던데. 저는 너무 귀엽고 분홍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에게는 뭐 이거 하나 미니어처 하나 살 수 있겠는데 정도의 귀여움이 느껴지네. 오케이.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써놨네요. 스트레스는 풀렸는데 기대감도 풀렸네. 야, 한 줄 평으로 딱이네. 네, 그렇게 써놨고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점을 뽑아보자면은 몬스터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가 사실 이게 시리즈도 꽤 많고 몬스터도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전작들을 안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VS도 그랬고 이전작들을 안 보면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어떤 배경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영화에서는 앞선 영화를 안 보더라도 얼추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뭐 인물 대사든 내레이션이든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서 세계관과 분위기를 미리 알려주는데 영화 속에서 갖추기 힘든 포인트인데 나름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닌가. 근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앞부분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짝. 그리고 전작들이 좀 게임처럼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괴수들이 싸우는 그 구도가. 근데 이제 인간의 시점에서 괴수를 바라보는 시점이 자주 등장하고 크기에 대한 공포감을 되게 심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영화에서는. 그럼 고지라 콩이 컸다는 건가요? 딴 때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액션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펼쳐졌고 그랬지만 이제 줄거리나 사실 개연성 면에서는 부실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뭐 전작에서도 줄거리나 개연성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부실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왜 이게 제목이 고질라 곱하기 콩인지 모르겠어요. 둘이 함께 합쳐서 뭘 한다는 느낌을 그쵸. 받는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합쳐가지고 걔 무찌르잖아. 네, 같이 하긴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뭐 둘이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내는 어떤 공격이 이루어졌다던가 액션의 합의. 네네 그런 게 없었어서 이제 각자 액션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이 둘이 합쳐짐으로써 액션 시너지가 있었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몬스터버스보다는 사실 좀 혹성 탈출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요. 콩의 이 그 동족을 찾아 나선 그 모습과 또 이 콩도 그렇고 이 그 지아도 그렇고 가족과 집을 찾아서 하나로 모아지는 이 인간과 괴수의 이야기가 같이 담겨 있는데 이게 막 그닥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막 서로 때려 부수고 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뭐 가족과 집으로 하나로 모아진다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연결이었어요. 그리고 고질라가 저는 너무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싸울 때. 네. 괴수는 괴수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괴수 팬으로서. 수플렉스로 또 해요. 막 고질라가. 맞아요, 수플렉스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수플렉스가 뭐죠? 이렇게 뒤로 확 넘기는. 그 레슬링에서 쓰는 네. 것 같은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싸움의 방식이 너무 인간화돼 있어가지고 내가 알던 그 괴수들의 좀 둔탁하고 어찌 보면 조금 거친 그런 분위기가 없어진 그리고 또 콩 역시도 뭐 약간 스포일 수도 있지만 이제 팔을 이제 새롭게 얻잖아요. 팔을 다쳐서 기계 팔을 새롭게 얻게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콩의 발전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면서 괴수로서의 특성은 좀 덜 살지 않나. 그런 인간이 계속 들었어요. 묻죠. 네. 사실 초반엔 기대가 많이 했었는데 나올 때는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영화였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노시스 고지라 영화 처음인데. 네네. 저는 일단 그 안군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여러분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공격한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이 고지라를 네. 아끼는 마음에서. 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딱 보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 보는 내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고 있지만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최경사나 안군의 선택이 아니면 내가 이런 영화를 내 돈 주고 그렇죠. 어떻게 보나. 이건 정말 좋은 경험이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누군가한테 계속 소구하고 그쵸.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세상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놀라운 시리즈를 즐겨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 고지라가 이게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한 경험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경사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고지라 시리즈를 한 번도 보셔야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다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다들 자신의 인생을 좀 확장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는 제 스타일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몰라. 나도 앞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이 시리즈가 원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수행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핍진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영화의 모든 장면들이 저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있잖아요. 네. 그걸로 되게 연상시키는 저는 그 뭐지 플랫폼을 걸어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아니면은 막 그 우리한테 귀에 익숙한 팝 넘버를 맞아요.
처음 시작부터 사실 그랬죠. 뭐가 나오죠? 딱 그 있잖아요. 그 뭐 거시기 콩한테 갈 때 네, 그 뭐야 치아 빼주러 갈 때 이빨이죠. 이빨 아. 빼주러 갈 때 노래라든지 내려올 때 근데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근데 굉장히 이렇게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이것저것 그냥 다 갖다 쓰는. 영화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영화 좋아하죠. 화가 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라미님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 괴수가 그 전에는 어떤 캐릭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괴수가 행동은 너무 발랑 까져가지고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이 정도 무게, 그러니까 크기나 이렇게 뭐랄까 크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걸어갈 때 둥둥둥 이렇게 걸어가야 될 것 같고 그때마다 막 푸드덕푸드덕 새도 날아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런 괴수가 같은 화면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거의 솜사탕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액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는 액션을 구사한다는 느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근데 액션은 원래 이게 그 특촬물이고 그 수트라서 원래 사람이 들어가 있죠. 사람이 구현하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했던 쿵푸 팬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 그 팬더 친구가 아주 그냥 그 그러니까 똥똥하고 큰데 아주 날렵한 액션을 한다 해서 코믹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근데 지금 이거는 애매하게 3D의 실사 영화 같은데 그 캐릭터가 주는 움직임은 애니메이션 같고 그래서 뭔가 계속 이렇게 어긋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시리즈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신뢰를 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튼 제가 이 시리즈를 잘 모르고 봤다는 느낌은 좀 강력하게 좀 받았어요. 내가 여기서 뭘 기대해야 될까를 계속 그 주소를 잃은 채 보긴 했습니다. 뭐 이런 영화에서는 그냥 오락적인 걸 기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뭐 좀 생각을 해보자면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방사능 나오고 이러니까. 네, 자 우리 이제 기대하는 안군의 총평을 여기서 쫙 우리 모두를 쫙 이 영화의 어떤 뭔가 그 정답? 전 사실 정답을 내려주는 요번 영화 할 얘기 없어서 11시 반쯤이면 녹화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11시 반입니다. 일단 진짜 그러네. 이건 빨리 갔네. 빨리빨리 해야겠네. 제가 크리처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무력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파묘의 크리처가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점수를 준 건데 사실 앞서 몬스터버스에서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많이 느껴졌는데 요번 편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해 보였다. 확실히 고질라의 캐릭터가 바뀌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아서 재밌었으나 아쉬웠다. 원래 고질라는 기존 몬스터버스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노쇠한 근데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되게 귀찮아해. 맞아. 근데 이 괴물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철칙은 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마. 내 자리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 나보다 세려고 하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놓을 거야. 근데 늙어서 되게 힘들지만 결국 이기는. 근데 사실 이 고질라의 성격을 인간은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근데 그걸 헤아리는 좋은 캐릭터가 있죠. 콩이랑은 무슨 족이죠? 이위족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 콩을 통해서는 이 크리처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콩의 캐릭터가 크리처물에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크리처는 절대적인 존재여야 되고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뒤따라가야 되는데 고질라 vs 콩 때부터 콩의 생각으로 인간이 콩을 도와주고 고질라 X 콩 때도 콩을 통해서 콩이 고질라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구나. 그러면 고질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지 라는 접근이 저는 크리처물로서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인간을 끼워 넣기에는 좋은 장치지만 크리처물의 캐릭터로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요번 영화에서 많이 발현되다 보니까 별로였고 고질라 역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인간다운 액션을 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고지라 시리즈의 초창기인 쇼와 천황 때 쇼와 고질라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고질라가 진짜로 막 레슬링 기술을 하고 막 날아다녀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요번 액션을 재밌게 봤겠지만 저는 몬스터버스의 약간 무게감 있고 좀 묵직한 액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발랑 까진 느낌이다. 고질라가 너무 촐랑된다 이거죠. 너무 촐랑된다. 쿵푸 팬더다. 그렇죠. 사실상 쿠프 팬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딱 그 라미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둘이 그러면 합을 보여주던가 마지막 액션에서도 각자 싸워요. 맞아요. 어찌 보면은 고질라 vs 콩에서는 그 메카 고질라랑 싸울 때 둘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 액션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정도로 요번 거는 너무 소문난 잔치에 좀 뭐 차린 게 소문이 났나요? 고질라 팬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굉장히 네임드 크리처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맞아요. 좀 빨리 사라지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해주는 경험은 못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는 다른 크리처는 이름도 모르는데 거기 뭐 킹 기도라, 라돈, 모스라 뭐 이런 애들이 나와요? 얘네들은 거기에 나왔죠. 그 저희 뭐죠? 전전 작품인 킹 오브 몬스터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뭐 그래도 좀 정리가 되네. 네네. 예. 저는 뭐 그냥 좋은 경험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과 더불어 좋은 경험했고요. 저는 쫑평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앞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려고 안 하려고. 얘기 안 하시려고. 근데 뭐 근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콩은 약간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고지라는 약간 감정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니죠. 얘는 그냥. 아니 감정은 있는데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기서도 그 연구진이 이야기하듯 거대 유인원은 인류를 보호하는 크리처고 그 이 고지라는 그냥 이 지구 전체의 최고종이다.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같은 내 그냥 햇빛이나 가리지 마.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냥 가만히 또 약간 이런 건들면 뒤질 줄 알아. 네. 그렇군요. 근데 나는 저는 이 영화가 뭐 중간중간은 재밌게 봤어요. 처음에 그 오프닝도 그 콩이 막 그 쫓겨가지고 달아나잖아요. 네. 뭐 그런 씬이나 되게 스릴 있고 박진감 넘치게 이제 영화가 앞부분은 거의 콩 자연인이다. 네. 박진감 넘치게 이제 시작된다. 그런 생각 갖고 뭐 그냥 군데군데 재밌게 봤는데 그 약간 어색했던 것들이 제가 일단 그 지구 공동설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그 공간적인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인간 캐릭터들이 이게 아마 이 시리즈 내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뭐가 어색해. 연기도 어색하고 뭐 이야기도 어색하고 그냥 약간 그 양념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영화 보는 내내 듣고 그걸 또 막 약간 그 엄마와 딸 간의 어떤 감정선을 그 모녀 관계에 관한 스토리를 억지로 막 낑겨 넣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런 건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그 지아라는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전작에서도 나와 있던 것 같더라고. 애가 어린데 난 근데 이 친구가 좀 성장해서 처음 봤는데 난 그 표정이 좀 맨날 울상 짓고 맨날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짜증 날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 엄마 역할한 배우가 레베카 홀인데 옛날에 샘 맨더스가 저기 케이트 윈슬렛이랑 10 몇 년간 부부였잖아요. 그때 불륜 상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본인은 사귄 건 맞지만 분명히 나랑 사귈 때 결혼 상태 아니었다라고 레베카 홀은 주장하고 있는데 한승이 아니다. 뭐 약간 그런 샘 맨더스랑 굉장히 오래 사귀었던 그리고 저기 또 뭐시기야 내 남자 아내도 좋아해서 스칼렛 요한슨이랑 같이 나왔던 우디 앨런 영화에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영화에 나왔던 배우예요. 그래 보긴 많이 봤어요. 그 전작 이 몬스터버스의 전작에도 계속 나오던 그 연결되는 거죠. 좀 뭐 그게 그랬고 저는 뭐 하여튼 고지라의 시리즈를 이렇게 뭐 입문을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역시 왕군 덕분에 왕궁 덕분에 뿌듯합니다. 참 잘 오겠어 오늘.
이게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또 딱히 막 연기 연출 막 이렇게 막 언급하기 좀 그쵸. 애매해서 두서 없이 그냥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혹시 생각나는 순간 이렇게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초반에 그 콩이 아까 그 되게 박진 감독이 잘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기 개 한 마리 나오잖아. 그래서 개를 막 터트려서 죽이나? 네. 네. 허리를 아주, 찢죠. 아주 처음에. 거의 초반에. 같은 예. 네. 그런- 그때 와 저기 막 튕기는데 와 저기다 밥 비벼 먹으면 사람 엄청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군요. 지가 배가 고프셨군요. 그때 영화 볼 때.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아 저는 근데 피를 녹색으로 처리한 게 좀 그거는 개가 아니라 딴 거잖아. 그래요? 걔 지금 아니잖아. 그거 걔인가? 말씀하신 거 아니야? 맞죠. 아니야. 처음에 등장하는 네. 거 녹색의 피로 범벅이 음. 돼가지고 저기 폭포에서 샤워하잖아요. 그게 개야? 네, 그거죠. 네. 예, 예. 늑대 이게 닮은. 노란 거 나오는데 노란 개딱지 같은. 나 그래서 이게 좀 안전한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음. 너무 빨갛게 피로 처리되면은 어. 갑자기 영화가 되게 맞아요. 호러로 근데 그거 개 아닌데? 아니 뭔 더그가 뭐 이런데 그리고 개는 초반에 굉장히 큰 이 영적 대게처럼 생긴 거 굉장히 큰 거 푸시잖아. 저기 뭐야? 저기 이탈리아에서 싸운 그래 거. 그래. 아, 거기다 이 녹색에다 어떻게 밥을 비벼 먹어? 저는 징그럽게 꽃게 생긴. 얘기하신 거군요. 저는 그래, 고지라랑 꽃게, 싸운 거. 꽃게. 고지라가 로마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뭐 그건 누가 콩이 싸운지 아니라 모르겠고. 고지라랑 고지라가 싸운 싸웠어요. 거예요. 하여튼 싸운 거 꽃게. 중요하지 않잖아. 콩이 싸웠던 고지라. 저는 이제 그 멍멍 개를 네. 그 그러니까. 피에다가 밥을 비비신다. 나도 그래서 아니 그 지금- 노란 거 그 개딱지가 나왔. 저기 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지금 왜? 약간- 그러니까 거기 콩이랑 싸운 거는 늑대류. 아 그래? 아 나도 거기는 그래서 말 안 어떻게 되지. 그거를 징그럽게 시리. 하필이면은 개와 개야. 그러니까 고지라랑 네. 싸운. 그거 앞에 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한 영화가 아까 무슨 영화 생각났다고 그랬지? 뭐 혹성 탈출? 그 생각나는데 라민이 저는 말씀하셨어요. 범죄도시가 생각났어요. 이 영화 보다가. 벌써 안건 알잖아. 영화를 얼마나 열심히 봤으면 이게 생각이 왜 그런지 알겠어. 어느 지점에서 아닌 것 같은데. 막 패는 거? 콩이 어. 갑자기 뭐 이렇게 싸다가 앞에서 깝죽거리는 놈을 한 방에 보낸 게 있어. 그래서 착 아, 이렇게 쓰러지는. 전 마동킹이네. 마동콩이네. 마동콩. 아, 그 완전 범죄도시였어요. 요란하다 이후에 여러 유의 자신감을 갖게 되셔가지고 아, 실제 그 장면은 그렇다니까. 계속 시도하고 있어. 하나만 더 줘라. 그러니까 저희가 반응하면 안 돼요. 아 진짜 좋았는데 그 장면. 완전 마동석이었는데. 맞아요. 자, 뭐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있으면 좀 다른 분들도 털어봐주세요. 저는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그 고질라가 저기 콜로세움에서 자는 거 아. 귀엽더라고요. 저도 그건 좋았어요. 네. 별의 순간 썰었습니다. 거기 그 오게티 장면 있다. 어떤 거요? 그 콜로세움 장면. 걔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콜로세움 중간에 깨고 넘어갔거든. 네. 근데 다시 나중에 잘 다시 때. 왔는데 콜로세움 멀쩡해. 아. 그 잘못 그렸어. 보수한 거 아니에요? 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보수한 거 아니에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인간의 있어. 아니 거기서는 뭐야 콩한테 건틀릿도 씌워주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 그 잘못 짧은 그렸어. 시간에. 그 로마가 그 주요한 관광지를 빨리 빨리. 복구를 네. 시켰겠죠. 다른 건 모든- 다 부셨는데. 그게 모든- 우선이지. 그게 우선이지. 모든 재원을 투입해서. 그게 그 어. 감독이 그 뭐지 키우는 반려묘가 항상 상자에 들어가서 잔대요. 그 모습을 뭐 음. 형성했다고 그렇구나. 하는데 꽝의 순간 저는 그 수의사 아 괴수들 치료해주는 그 수의사 그 캐릭터 자체가 아 맞아. 등장할 때부터 아 이게 맞아. 전혀 뭐 아니, 언제적 정말 그건지 이질적이야. 모르겠는 캐릭터.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아, 그 영화 톤에 너무 안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상하더라고. 혼자 튀고. 자기 저는 혼자 신났어. 그리고 그 크리처 중에서도 시모 아 시모. 너무 아쉬워요. 아, 시모가 뭐야? 그 얼음 쓰는 괴수요. 그 스카킹이 데리고 그런 게 있는. 있었어? 네. 그렇게 치면 저는 미니콩도 큰 역할을 못했다고 아 그래 봐요. 미니콩 좀 아, 좀 밉상이었어. 그래도 미니콩은 초반에. 그래도 마지막에 무언가 해줬는데 그치, 마지막에 뭐 했지? 아니 이 시모는 원래 고질라랑 많이 싸울 정도로 대단한 앤데 마지막에 보면 콩의 애완동물이 돼요. 맞아요. 콩이 타고 댕겨요. 되게 오랜 그러니까 어르신인데 콩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 예우도 안 해주고 캐릭터가 너무 단편적이다. 그냥 딱 그 뭐지 잡혀 있다가 풀려주니까 풀려줘서 고마워.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이런 느낌?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원래 인간사 그런 거예요. 잘해주면 고맙고. 이 전작들이 몬스터버스의 전작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이 어땠어요? 다 안 됐어요. 전부 다? 네, 잘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괴수물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원래 SF도 잘 안 되고 거기에서 또 괴수물은 더
아니 그래서 안군이 더 약간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 아 괴수물을 이런 한국적 환경에서 괴수물을 내가 한번 저는 다시 소수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건담 왜 안 봤는데? 건담 근데 아까 소개해주신 거 관심이 듣고 되게 있는 관심이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아 진짜 한번 꼭 봐. 뒷부분에 주목해서 늦으면 그냥 뒤에만 봐. 뒤에 들어가서. 아 진짜. 네. 노시스 뭐 특별히 한 말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전문가미 일반 관계 평점하고 리뷰 전문가 빨리 평점이 들어볼게요. 있을까요? 아 왜 그래요 안군? 네 분이나 평점을 뭐가 주셨어요. 최현수 7점. 더 붓을 세계가 없다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 된다는 패기. 이용철 6점. 이 시리즈 딴 건 몰라도 클라이맥스 결투는 제대로다. 그다음에 박평식 5점. 깨부수고 보니 스티로폼. 이 평가가 좀 재밌는 것 같아. 안군도 좀 공감하죠 이 네, 평가에는. 맞습니다. 네. 허남홍 4점. 다음엔 트랜스포머의 오토봇도 나오려나?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근데 이제 관람객 평점을 가겠습니다. 네. 10점. 나에겐 올해의 영화다. 올해의 영화. 안군이 올리고 온 걸 거야. 아 저는 이거 올해 영화 아닙니다. 그다음에 7점. 난장판 그 자체 크크. 괴수판 WWE 태그 매치 보고 싶은 분들은 강추.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임. 감독이 제임스 건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듯. 그러고 보니까 이 인간 스토리 나올 때마다 그 그런 가디언즈 오브 느낌이- 갤럭시 생각나는 느낌이네요. 인간 서사를 많이 빼버린 만큼 괴수들한테 그 역할을 줘버린 것 같음. 뭔가 그동안 고질라는 수호신의 느낌이었는데 이번 편엔 좀 그 위험이 사라져서 아쉬웠다. 연출 디테일도 마찬가지. 2014 고질라는 그 압도적인 크기를 관객 입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구도와 주변 배경 혹은 안개라든지 연출적인 디테일이 훌륭했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 부분을 전부 내려놓은 듯함. 잠시 나오는 인간들이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괴수들이 거대해 보이지도 않음. 아무튼 몬스터버스의 이런 유쾌하고 가벼운 연출이 나쁜 건 아닌데 계속 이런 식이면 트랜스포머 마냥 금방 질려버릴 듯함. 차기작에서는 2014년 작품의 압도적인 위압감과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을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음. 이분은 정말 팬심으로 네. 쓰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취지로 또 7점 다른 네티즌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옛날 고질라는 두려운 구원자의 느낌이 났는데 이번 편에선 천방지축 유도부 출신 방범순찰원 같았다. 그때도 어떤 분은 8점을 주시면서 정말 유치찬란한데 유치하단 이유로 까면 안 되는 영화. 애초에 이런 영화한테 기대하는 바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또 7점.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오래됐다며 그런데 그동안 발전 한번 없었던 것 같아. 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저는 좀 많이 공감했던 게 여기 1점을 주시면서 어떤 분이 이위족의 목숨만 그토록 소중하고 프랑스에서 핵발전소를 지키려다 고질라 핀 맞고 순직한 파일럿들 이집트에서 시장 보다가 고질라 주행 방향의 충돌에 억울하게 숨진 시민들 브라질에서 휴양을 즐기다가 고질라 발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짜부다한 피서객들 이들의 목숨은 똥값인가? 분명 어린이와 노인들도 볼 텐데 어떻게 참사에 휩쓸린 희생자들을 슬퍼해주는 캐릭터 한 명 없었던가?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2점 주시면서 인간 캐릭터와 괴수 캐릭터가 적당히면 몰라도 너무 많이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전환돼서 몰입이 깨졌다. 필요한 장면이면 모를까 정말 쓸데없는 설명과 개그의 오글 멘트가 많았다. 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보신 분들이니까 생각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평점 내려야죠. 예. 남이부터 가봅시다. 네, 저는 2.6입니다. 2.6. 네, 적당하죠? 적당하네. 좋았어. 적당해. 자, 노시스 저는 2.2요. 2.2. 네. 2.2는 어떤 느낌인가? 사실 2점을 가져왔는데 너무 또 저 시리즈 팬들이 잔인한 것 들으셨으면 같아서.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네.
2.2점. 네. 네, 전 2.5점. 예, 뭐 딱 그냥 중간. 안군 궁금하죠? 저는 3점입니다. 3점. 오. 그냥 항상 최저 3점. 요 시리즈의 최저 3점. 2.5를 할까 하다가 아 이거는 어드밴티지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참- 정말 괜찮아요. 어떤 거요? 당신의 모든 선택을 저는 지지해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몇 점이죠? 저희 2.5점 몇 점 아, 되니까 2.5 2.5점 정도로 2.5 보시면 점. 될 것 같습니다. 최경사 202회 고질라 곱하기 콩 뉴 엠파이어. 근데 이거 왜 뉴 엠파이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뜻을 잘 앞으로 모르겠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이제 협력이야 콩의- 앞으로는. 아니, 콩의 왕국과 어, 그런 거를 좀 담은 발언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시다. 예. 관심 없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고질라 바이 콩 뉴 엠파이어 편은 2.5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참 실로 오랜만에 이런 순수 오락적인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점에서 참 좋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 편이야말로 그 많은 청취자분이 의견을 주셨으면 참 고맙겠는데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런 또 그런 한- 평가도 한계가- 좋습니다. 이런 영화 다뤄주지 마세요. 그런 혹은 차려라. 이런 영화도 많이 다뤄주세요. 어.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업로드를 하면 4월 아마 4월일 것 같네요. 네. 저희는 3월 30일 토요일 오전에 약 2시간 동안 녹음을 이제 막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는 4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따뜻해지려고는 걸 시세만은 약간의 꽃샘추위와 황사가 있지만 곧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서 이 스튜디오 녹음실 쪽에서 예약하신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라는 고질라로 2시간 가까이 하다니. 팻말을 대단하지 뿌듯하셨네요. 않나요? 좋은 경험이었다니까요. 저희 어떤 영화를 데리고 와도 2시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량을 한번 잘 봐야 돼요. 무슨 소리를 2시간을 하는지. 자, 202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정주행해 주신 최경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